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장석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혁신재창당위원회 사회비전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사회비전 소위원회는 정의당 당원 여러분의 혁신재창당 토론, 그 중에서도 사회비전 관련한 토론을 위해서 일단 4개의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발제문이 하나의 시작점이 돼서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가지의 발제문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사회연대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왜 제일 첫 번째 주제를 사회연대로 잡았는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보정당에 관심 있는 분들,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사회연대.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만큼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하나의 문제제기로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 사회연대가 과연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식상하게 들리는데 어떤 점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사회연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과정을 따져봐도 2000년대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200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었죠.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여론에서 고립되는 면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까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이제 뜨겁게 나온 이야기가 사회연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이 다시 한번 사회연대의 주역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의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자. 진보정당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온 문제제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사회연대라는 주제가 어떤 논쟁, 쟁점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을 좀 새롭게 추스리자라는 논의 속에서도 정의당이 이제는 사회연대적 노동운동과 함께 해야 된다든지 정의당 자체가 사회연대를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첫 번째 주제를 사회연대로 잡았고요. 일단 연대라는 말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연대라는 말이 전 세계 진보정당 운동의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치, 지향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나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혹은 뭐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 좀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정당들이 강령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강령에서 항상 출발점으로 잡는 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혁명이죠.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내걸었던 구호, 자유, 평등, 연대였어요. 우리가 자유, 평등, 우애 내지는 뭐 박애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번안한 말이 연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자유, 평등 이런 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가치로 진보정당이 자신의 이념으로 내세우는 게 연대라는 말이죠. 연대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따져보면은요. 실은 자유와 평등이란 거 너무나 이제 고귀한 가치들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보정당의 고유한 가치는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연대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용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연대를 전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서 살아가고 그 개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는 관계다. 이렇게 두고 자유와 평등을 해석하게 되면요. 자유라는 거는 경쟁할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자유가 되어버리죠.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평등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 게임의 룰로서의 평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회자됐던 공정의 개념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연대라는 개념이랑 함께하지 않을 때 자유와 평등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연대랑 같이 할 경우에는 연대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인간관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타인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은 관계적 인간이다.
신영복 선생이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 가치에 따라서 자유와 평등을 해석하게 되면은 자유는 결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은 덜 자유로운 상태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자유롭다고 절대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등이라는 거는 평등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거기에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책임까지도 만인이 동등하게 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평등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연대라는 건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고요.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여러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나서 문제제기성으로 등장을 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따져본다면은 원래부터 진보정당 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원래 중요했던 가치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더더욱 재해석돼야 될 가치로 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연대를 둘러싼 우리나라 사회운동 진영 내에 양극단의 입장을 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회연대라는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도 이 노동운동의 고립 상태를 깨기 위한 좀 단발성, 이벤트성 문제제기로 이야기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뭔가 이제 진보정당이 현실 정치에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면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회연대 이야기가 그때마다 이제 튀어나온다든지요. 이 한계죠. 그리고 이런 한계 때문에 실은 정반대편의 극단도 있었죠. 뭐냐? 이 사회연대라는 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뭐 이러한 운동의 장기적인 과제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좋기만 한, 이쁘기만 한 그런 용어다. 이런 양극단의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 정의당부터 이 양극단의 입장을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연대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지금 당면한 정치적 고립 상태를 깨기 위한 단기적인 그리고 이벤트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 없는 거죠. 운동을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게 진보정당 운동이 됐든 노동운동이 됐든 가장 초석이 되는 그런 가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